마피아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오라 또레는 이런 강력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률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채 2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려면 이제 50% 이상의 득표를 올려야 되는데 당시에 집권당은 마피아와 결탁해 있던 기민당이었죠.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마피아법으로 마피아의 재산 압류가 이슈화되자 살바토레 리나를 필두로 코사노스트라는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의 타겟이 된 것은 바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던 피오 라 또레였습니다. 아우 저 마피아들 진짜. 1982년 4월에 피오 라 또레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의 죽음 이후 1982년 9월 이탈리아 정부는 반마피아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야, 뭐했네. 이제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코사노스트라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테러를 지속하고 줄줄이 살해합니다. 이때 마피아를 수사하던 검찰이나 경찰들은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신변의 위협이. 예. 하지만 반복되는 마피아들의 협박과 테러, 갖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마피아 척결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있었는데요. 팔코네 보르셀리노. 조반니. 이탈리아인들의 영웅이죠. 네, 네. 맞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본인 목숨을 걸고 마피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85년 11월 팔코네와 보르셀리노 이 두 검사를 비롯한 팔레르모의 검사팀은 475명의 마피아 단원에 대한 기소장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총 8,607페이지의 본문과 4,000여 페이지의 참조란으로 이루어진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중요한 한 인물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피아 조력자가 있겠죠 내부에. 바로 톰마소 부셰타라는 인물입니다. 부시했다. 부셰타는 최초로 오메르타의 규율을 깨고 경찰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토마소 부셰타가 살바토레 리나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구나. 마피아 전쟁 때 부셰타는 두 아들이 실종됐고 자신의 형, 조카, 그리고 사위 등이 피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한을 가질만 하네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살바토레 리나였죠. 그렇죠. 부셰타는 연이은 가족들의 죽음에 마피아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부셰타를 조반니 팔코네 검사가 검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잘했다. 결국 부셰타는 마피아의 절대적 규율인 오메르타를 깼고 코사노스트라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이제 부셰타가 검찰 편에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살바토레 리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킵니다. 1984년 12월 23일 나폴리를 출발해서 밀라노로 가는 고속열차 904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려 17명이 죽었고 267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테러는 부셰타와 검찰 측에 보내는 리나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경고가 코사노스트라를 향한 수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지. 뭐. 그래서 반마피아법을 근거로 드디어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를 처벌하는 역사상 가장 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마피아 재판은 수많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장기간 진행한다는 뜻으로 막시 재판으로 불리게 됩니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재판정에 서게 된 마피아는 모두 475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막시 재판을 위해서 팔레르모의 우치아르도네 형무소 옆에 새 재판정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 진짜 쥐었구나. 이 재판정 건물은 벙커 형태로 지어졌고요.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와. 로켓 공격에도 끄덕없게 했고 대박. 헬기 등을 이용한 공중에서의 접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테러에 대비한 거네요. 예, 무장한 마피아가 쳐들어오거나 폭탄으로 벽을 부순 뒤에 법정에 난입해서 보스와 조직원들을 구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그럼 당시 법정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와,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 대박. 이 저런 재판정은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진짜. 어머머, 어머. 철창? 와, 사람이 많구나. 철창이 진짜 대박이다. 이때 피고 475명 중에 119명이 구제 중 기소되었고 300여 명의 피고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인단만 200여 명이었습니다. 변호인 200명. 이에 맞서 검찰 측이 준비한 서류만 해도 40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40만 페이지. 와, 그게 언제 다 원부래요? Signor Presidente, volevo comunicarle che l'imputato Tommaso Buscetta, che ho rinunziato a comparire, è a disposizione della Corte. 죽인다고?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Io non condivido più quella struttura a cui io appartenevo, quindi non sono un pentito. 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다르네요, 처음이에요, 느낌이. 맞아요. 결국 법정은 마피아가 벌인 120건의 살인과 마약 밀매,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요 혐의를 인정을 했고 이 역사적 재판의 결과로 344명의 피고에게 총 2,66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죄가 무거웠던 마피아 보스 19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6년 2월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마피아 재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판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막시 재판이 종결되었던 바로 그해 5월 23일 팔레르모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폭탄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차량들이 전소가 되는데요. 뭔지 왜 그래? 또 우리 검사님들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그냥 무차별적인 거예요, 이거?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진짜 충격적인 그런 사건. 마피아 안 되겠다, 진짜. 자, 과연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검사님. 그렇죠.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차량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팔코네 검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 팔코네 검사를 경호하던 경찰들이었습니다.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코사노스트라가 벌인 암살이었습니다. 팔코네 검사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마피아가 도로 지하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에 약 500kg의 폭탄을 설치해두었다가 리모컨으로 폭발시켰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팔코네 그 보호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일하면서 진짜요? 직접. 그래서 이제 직접을 팔코네 검사님을 만나니까 뭐 팔코네 검사님도 자기가 스스로 언젠가는 마피아 손에 죽을 거라고 뭔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고 저희 아버지가 팔코네 검사님 집 앞에서 밤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 3시쯤에 그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총소리가 팔코네 검사님과 뭐 아무 관련 없는 일이었지만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팔코네 그 검사님 방에서 바로 그 불이 켜진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 진짜 안타깝네요. 이건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팔코네 검사가 마피아의 손에 세상을 떠난 것을 목격한 이탈리아인들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그렇겠죠. 화가 더 진짜 많이 나고. 극대노죠. 국장으로 치러진 팔코네 검사 부부와 경찰 3명의 합동 장례미사가 치러졌고요. Noi qui presenti, perché celebrando la Pasqua del Signore, A nome di tutti coloro che hanno dato la vita per lo Stato. Chiedo innanzitutto che venga fatta giustizia, adesso. 운구 행렬이 팔레르모 대성당을 빠져나오자 성당 앞 광장에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소름 났어. 이날 추모를 위해서 모인 시민들은 팔레르모는 정의를 원한다. 정부에서 마피아를 몰아내라.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말 이탈리아 사람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팔코네 검사에게 테러를 가했던 것은 살바토레 리나의 오른팔이었던 조반니 브루스카였습니다. 그거 알고. 브루스카는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살해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신한 조직원의 11살짜리 아들을 2년 동안 납치했다가 살해한 후에 산성용액에 시신을 녹여서 없애버렸을 정도로 잔인한 인물입니다. 정말 괴물이에요. 죽여야지. 비극은 단지 팔코네 검사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팔코네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보르셀리노 검사 역시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피아의 폭탄 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팔코네의 죽음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보르셀리노 검사에 대한 마피아의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마피아는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관련 검사들을 제거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의 실체를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발코네가 먼저 그렇게 죽었으면 그래도 보르셀리노를 어느 정도 뭐 보호하면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그 분노가 너무 커진 거잖아요. 네. 그 분명히 이거 뭐 알고 있는 게 있었을 텐데 맞아요. 뭐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네. 확실하게 보호를 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노도 컸지만 사실 그 이 두 사람을 추모하는 일들이 또 이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팔레르모 국제공항을 팔코네 보르셀리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죽음이 의미가 컸던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런데 마피아 대전쟁에서부터 이 두 검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칠리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살바토레 리나가 20년이 넘게 숨어 지내면서 온갖 살인과 테러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3년 1월 23년 만에 살바토레 리나를 체포하게 됩니다. 마침내 악명 높은 살바토레 리나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 무서워. Parto di mio nonno che io quando mi riferisco di moralità parlo della mia famiglia. Quindi noi viviamo nel nostro paese di correttezza morale. E che ne sa lei? Signor giudice, io sono pure anche ho diritto a non rispondere, non voglio rispondere. Lei aveva chiesto il confronto con tutte le persone. Aveva chiesto, ora ho letto queste cose, signor giudice, non voglio fare più confronti con questo signor giudice. E decida di non discolparsi, quindi dalle Signor, c'è nuda che insiste perché lei non ha niente da insistere. Io l'ho spiegato che non voglio fare il confronto, io ho il mio diritto e quindi mi ottengo dal mio diritto di non fare. Io questo signore lo conosco, lui ha deciso tutti gli omicidi che sono successi nel Siciliano, tutti, anche quelli della provincia, di altre province, non solo della provincia di Palermo. Reina, non sono più solo io che parlo, adesso è una marea di gente che parla. Mafia è finita. 리나의 태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뻔뻔해요. 엄청. 고통스럽게 남은 여생을 고통스럽게 해드리고 싶네요. 예,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뒤늦게 살바토레 리나가 체포되었고 총 52명의 살해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로써 끝을 모르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코사노스트라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드디어. 그로 인해 대대적인 마피아 척결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회엔 아직 남은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피아와 검은 커넥션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정치권이었습니다. 1992년 2월 17일 밀라노 검찰의 젊은 검사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가 당시 연정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당 소속의 관리를 700만 리라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반부패 수사 마니뿔리떼가 전개된 것입니다. 마니뿔리떼는 깨끗한 손이란 뜻이죠. 그런데 수사 1년 만에 1000여 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체포되었고 전체 국회의원의 25%인 177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었고 이후 총 6천여 명이 부패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그중에 2,993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피아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o sono sempre stato al corrente della natura non regolare dei finanziamenti ai partiti e al mio partito.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을 중심으로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탈리아의 정치권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948년 이래 46년간 이탈리아의 집권당이었던 기독교 민주당은 1994년 1월 16일 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원 의원의 거의 절반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 정당을 유지할 여력도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회는 마비가 되었고 1946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들어섰다고 할 정도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걱정돼. 아, 너무 웃겨, 진짜.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피아의 눈에 이런 동향이 포착된 거죠.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풍력 에너지였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마피아를 에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아, 너무 안 어울린다. 에코와 에코 마피아. 마피아 너무 안 어울려요. 사랑스러운 살인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피아들은 왜 풍력 에너지에 눈독을 들였던 걸까요?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풍력 농가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마피아들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풍력 설비 및 건설 허가권을 소나기에 넣고 해외 기업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갱스터 같은 그런 거 말고 총 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마피아가 아니라 마피아가 그냥 이태리를 집어삼키겠네요. 전 세계 아닐까요, 언젠가? 자,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고 그럴싸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피아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특히 마피아가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일은 여전한데요. 바로 마피아가 걷어들이는 보호비가 서민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삐쪼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부터 기업까지 예외 없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Pagavamo 250 euro al mese, poche cifre. È l'imposizione che è una cosa che ti distrugge. 팔레르모만 해도 매년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호비를 걷어들인다고 하는데 만약 보호비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은 아수라장이 될 거고 방화 그리고 살해 위협에 노출되기가 일쑤겠죠. 팔레르모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당연하게도 마피아들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었고 어느 날 이를 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마피아의 보호비 요구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보호비 거부 선언을 했던 것이죠. 이 공개 서한은 친애하는 갈취자에게로 시작됩니다. 당시 팔레르모 일간지에 실린 글을 확인해 볼까요? Non ho paura e non pago il pizzo. Libero Grassi, titolare della Sigma Biancheria, resiste al racket delle estorsioni. Ho subito due estorsioni, una rapina, oltre a intimidazioni varie. Che lui dice se tutti si comportano come me, se tutti si comportano come me, si distruggono gli estortori. 저항 의지가 보이네요. 쉽지 않은 위지인 것 같기도 해요. 같은 날 그라시는 보호비를 받아간 마피아 조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5명의 마피아가 체포됩니다. 우와. 자,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어떡해. 그렇죠.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장은 누군가의 침입을 받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방화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개 서한을 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라시는 총상을 입은 의문의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마피아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의 손에 희생된 사람은 총 1,008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마피아 조직들 간의 이권 다툼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통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인들의 희생이 그치질 않자 이탈리아 정부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3월 21일을 마피아 희생자의 날로 지정합니다. E tutti gli altri di cui non siamo ancora. 적극적으로 마피아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서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를 겨냥한 세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조직원 91명 중 70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핵심 고위급 조직원 6명은 최대 20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사회에서 마피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폭력 집단 이전에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역사 발전 과정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국가가 어떤 위기를 맞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